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햄버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함바그, 네, 일본말로 함바그, 네, 후쿠오카 함바그는 함바그 맛집 1등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 돌판에 구워 먹는, 네, 돌에 구워 먹는 그 아주 독특한 그 맛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요. 후쿠오카 함바그의 전유빈 대표 오늘 만났습니다. 네, 박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어리시잖아요. 나이가 몇 살이세요? 32세입니다. 삼- 우리 나이로. 우리 나이로 32세니까 그러면 서양식 나이로는 생일 지나셨나요? 네, 지났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서양식 나이로는 31세네. 네, 맞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세요. 지금 그 점포 수가 총 한 37개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37개고 직영점이 그 중에 직영점이 12개소 있습니다. 12개고 네. 나머지가 이제 가맹점이고요. 네, 최근에는 미쿡 식당, 네, 맞습니다. 네, 제2 미국- 브랜드로. 네, 제2 브랜드로 미쿡 식당도 냈고요. 야, 직영점 12개 운영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혹시 이게 속이 다 시커멓게 탄 거 아니에요? 그 흰머리가 날로 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흰머리 네. 보이진 않는데요. 네, 네. 아, 그쵸. 우리 그 후쿠오카 함바그 상품 좀 잠깐 소개해 주시겠. 가장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그 함바그가 어떤 거예요? 저희 이제 기본적으로 함바그라는 음식 자체가 이렇게 저희가 반죽을 한 생고기를 스톤에 구워 먹는 형태이고, 함바그의 종류가 옆에 이제 불판의 여백의 공간에 토핑이 다르게 올라간 형태인데, 가장 많이 팔리는 함바그는 에그치즈 함바그고, 예. 이제 계란과 이제 치즈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더 고소하고 이 치즈의 그런 풍미도 느낄 수 있는 함바그로 이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함바그 종류가 몇 가지인가요? 함바그 종류는 이제 매장별로 살짝 차이가 있긴 한데, 예. 통상 7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7종이 나가는 뭐 비율이 거의 비슷한가요? 아니면 에그치즈 함바그가 압도적으로 많이 예. 나가고 있어요. 전체 판매량, 그러니까 함바그만 놓고 예. 함바그 판매량이 한 40% 정도 아. 판매가 되는 정도로 많이 팔리는 함바그입니다. 근데 지금 세트 메뉴도 있잖아요, 그죠? 네. 뭐 세트 메뉴는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나중에 개발하신 건가요? 세트 메뉴의 경우는 그래도 이제 저희가 총 7년이 된 브랜드인데, 예. 6년 차 때부터는 세트 메뉴를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함바그가 이제 고기가 주된 음식이다 보니 이제 저희가 어우러질 수 있는 알찬 비빔밥이나 아니면 이제 샐러드 파스타류를 같이 더해서 또 신선하거나 매콤한 예. 그런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 더 맛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고객들께 그렇게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2년 전부터 출시했던 리코타 치즈 샐러드의 네. 판매량이 급등해가지고 예. 고객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여기 지금 장어 카페잖아요. 네네. 옛날에 이게 브런치 카페였거든요. 네네. 그 브런치 카페 할 때 우리 카페 인기 메뉴 중에 하나가 리코타 치즈 네. 샐러드. 네. 저희 리코타 치즈 그 생각이 샐러드, 나네요. 그러니까 네. 저희 리코타 치즈가 굉장히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저도 그 저희 집 옆에 후쿠오카 함바그가 있어서 주말에 자주 가서 먹어봐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사업의 가장 유니크한 점은 뭘까요? 후쿠오카 함바그에? 일단 이 상권 내에서 저희와 유사 업종이 별로 없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함바그나 함박 스테이크를 찾는 고객의 수요는 언제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권에서 어느 정도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형 점포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형 점포를 오픈해서 이것을 고효율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창업 시장에서 아주 적합한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그 평균 평수가 한 30평인가요? 현재는 이제 저희는 30평을 기준으로 하고는 있지만, 이제 신도시에 있는 그런 신규 상가 점포들이 경우가 이제 15평에서 18평 정도를 한 칸으로 보통 가져가기 때문에 그쪽 창업
그러니까 15평에서 18평 정도 규모의 매장 창업이 더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발맞춰서 이제 브랜드 버전을 더 강화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 이제 되게 그 지금 전체 매장 중에서 규모가 작은데 잘 되는 매장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 초기에 본인이 직접 운영했던 홍대에 있었던 직영점도 작은 매장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창업했을 때 그 지금 홍대점은 이제 운영은 안 하시죠? 네, 맞습니다. 직영점이 건물주로 인해서 건물주에 건물주에 의해서 저희가 나오게 된 쫓겨났구나. 네네. 네, 그러면 그때 초창기에 창업한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네네. 그 홍대에 이제 어떻게 자리를 잡았는지, 그때 점포 규모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줄 서서 먹는 함바거집으로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네. 그때 그 고객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이런 이야기 좀 듣고 싶거든요. 네네. 네, 조금 길 수 있는데 네, 길어도 양해해 재밌을 것 주시고 같아요. 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원으로서 이제 약 네. 한 7, 8년 전에 네. 회사를 다녔는데 네, 휴가 기간 동안 일본에 여행을 가게 되었고 네, 거기에 이제 후쿠오카를 가면 꼭 가봐야 하는 음식점에 항상 리스트에 있던 키아미야 네. 함바그라는 가게에 맞아요. 가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 그 가게를 갔는데 이 맛이 첫 번째로 너무 인상 깊었고 네, 두 번째로 제가 먹어본 고기의 맛과는 다른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그 맛에 첫 번째로 놀랬고 네, 두 번째로는 이것을 먹는 방식이 독특한, 예. 특이하기 때문에 이게 한국에서 있다면 굉장히 잘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뿐만 아니고 거기에 방문하는 고객들의 거의 당시에도 50% 이상은 한국인일 정도로 예. 굉장히 한국 고객에게 이제 요즘 말로는 취향 저격이 된 네. 그런 음식이었고 그걸 한국에 창업을 하고 싶어서 이제 해당 점포의 점장과 이제 컨택을 하게 되었고 네. 해당 점포의 점장은 이제 시일을 두고 본인의 회사와 예. 이제 제 의사를 전달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쪽에서는 한국에 이제 론칭이든 라이센스를 주는 거든 관심이 없다. 라고 니네가 알아서 하든 말든 알아서 해라. 네네. 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점 식당을과 거의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오다가 네. 이거를 근데 너무 하고 싶고 근데 원래 좀 요리에는 관심은 있었나요? 그냥 맛있는 걸 먹는 건 좋아했으나 네. 뭐 제가 막 음식을 해본다거나 뭐 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네. 예. 없었는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회사를 나가도 계속 이제 뭐 이게 그 머릿속에서 생각이 한방울과 맴돌더라고요. 왔다 갔다 해요. 계속 맴돌고 또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 저도 사실 이게 두곡 함바거 처음 먹었을 때 지금도 사실 입에서 약간 이렇게 침이 고이는데 네. 그게 계속 그 에그치즈 함바거는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껏 정말 수천 개의 함바그를 먹었을 텐데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요. 네네네. 하루 이틀 3일 안 먹으면. 네. 근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거는 도저히 이제 혼자 마음앓이를 하다가 너무 하고 네. 싶다는 네. 생각으로 하다가 이제 회사에 이제 사표를 쓰고 이걸 해야겠다. 예. 걔네가 뭐 우리한테 뭐 레시피를 주든 말든 뭐 네. 내가 알아서 해야겠다. 예. 라는 생각으로 사표를 쓰고 이제 점포를 알아보러 다녔어요. 대단한 용기네요. 네. 그래서 제가 당시에 가진 돈이 예. 대략 한 6천만 원 아. 정도인데 이제 제가 그때 알아볼 때도 사실 홍대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로로 나가면은 권리금이 1억 5천 수준이었고 이제 안쪽에 골목에 들어오면 이제 5천에서 1억 정도의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매일 병행을 했죠. 제가 가진 돈으로 창업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면서 집에 와서는 이 음식 고기 반죽을 매일 하면서 뭘 넣어야 이런 맛이 날까를 한 3개월 정도 계속 네. 반복하면서 이제 자리를 찾게 되었고 그때 그 창업할 당시에 결혼하셨었어요? 안 했습니다. 아 총각이었으니까 가능했겠구나. 결혼했으면 절대 못 그만뒀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둘 때도 이제 부모님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맞아요. 회사를 그만둘 때도. 예.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음식을 계속 집에서 만들어 보고 있던 찰나에 그럼 가정에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아니면 혼자 자취하면서 요리를 해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자취를 꽤 오래 했기 때문에 아, 대학교를 오면서 계속 쭉 자취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네. 야 처량한 총각이 진짜 네, 그 자취방에서 막 네 원룸에 원룸에서 막 원룸에서, 고기 네. 사가지고 요리하면서 그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또 막 점포 찾으러 다니고 맞습니다. 어때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행복했나요? 아니면 가장 즐거웠던 때. 가장 즐거웠대요? 이거 설레고. 완전 그 꿈에 부풀고 설레고 그죠? 아 그렇구나. 굉장히 이제 예. 아무래도 전 재산을 들여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예, 시작을 하나 하려고 했던 거기 예. 때문에 응.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야 된다는 심정으로 예. 진짜 하나하나 다 체크해가면서 예. 네, 준비를 했는데 근데 그 5, 6천이면 그 네. 젊은 시절에 5, 6천 모으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네네. 그래도 직장에서 월급 꼬박꼬박 받아서 저축은 잘하셨나 봐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재테크도 어렸을 때부터 하고 해가지고 아, 그리고 알바처럼 대학교 다니면서도 이제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아, 그렇군요. 네, 생활비도 벌고 해가지고 아, 그렇군요. 어느 정도 좀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잠깐 제가 또 네네.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네. 요즘 젊은 친구들 알바 많이 하잖아요. 네네. 알바한 게 작업에 좀 도움이 많이 되던가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 사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여기 옆에 같이 있는 연구원도 젊을 때 알바 많이 했더라고. 아, 예. 아르바이트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식당에서 하든 극장에서 하든 예. 뭐 아니 편의점을 해보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편의점이나 식당이나 이런 곳들은 내가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투자하지 않고 예. 마치 창업을 해본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얻을 수 있죠. 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 네, 그리고 물론 이제 극장이나 이런 데서도 알바를 했는데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보이는 아, 그런 걸 배울 수 있었고 다만 이제 그때는 이제 사장 같은 마음으로 일을 못하죠. 극장 같은 곳은 워낙 이제 예. 대형 네. 업체다 보니까. 네. 네, 근데 일을 많이 하면서 오히려 부지런함도 많이 이제 아, 많이 쌓이게 됐고 일에 겁이 없어지죠. 알바를 네. 많이 하게 되면. 맞습니다. 네. 뭘 해도 금방금방 이렇게 체득할 수 있다라는 약간 네, 그런 네. 자신감도 생겼고 아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해요. 하여튼 다시 돌아가죠. 그 가장 이제 전재산을 들여서 중요한 시기에 이제 하려고 해서 그때가 제일 이제 즐거웠던 시기라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예산표를 짜봤는데 네, 이제 점포를 한 15평짜리를 인테리어를 15평에서 20평짜리 점포를 인테리어를 하는데 예, 최소한 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더라고요. 예. 돈이 많이 모자라네요. 네, 그래서 그거 그리고 주방에 필요한 기물들 그리고 고객들한테 나갈 이런 그릇 같은 집기들 예, 그런 것들을 빼고 나니까 권리금은 없어야 되고 보증금이 1,000만 원 내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예산을 쭉 짜다 보니까 예. 이제 부동산에도 이제 툭 던져놓은 게 권리금은 없어야 되고 보증금이 1,000만 보증금 원 1,000만 원짜리를 홍대에서 찾아가지고 1,000만 원이어야 된다. 그리고 월세는 가급적 저렴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서도 이제 약간 피식하면서 그냥 예, 관심도 없었다가 저도 이제 사실 체념을 하고 있었어요. 예, 홍대 말고 다른 데로 가야 되나? 예.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좀 더 줄여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한 10일이나 지났을까요? 그때 부동산에서 딱 전화가 와서 원래는 이게 식당 자리는 아닌데 라고 이제 말문을 이렇게 여시더라고요. 식당 자리는 아닌데 그래도 뭐 아주 뭐 후미진 곳은 아니다 예. 라고 하면서 이제 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길을 굽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골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의 희망을 본 것은 네. 그래도 이제 그 커피 프린스 골목이라고 아래쪽으로 예. 그 골목 아, 쪽 유동이 한 25m 정도 들어오면 그래도 보여질 수 있는 예. 그런 곳에 있어서 그 자리를 무권리로 가져가게 됐습니다. 1,000만 원이었어요 보증금. 딱 그리고 맞게 했네. 월세는 얼마였어요? 월세가 120만 원 정도, 120, 예. 30만 원 정도였던 예,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15평 실평수. 네, 맞습니다. 건물주분이
이제 해외에 거주하셔서 예. 신경을 안 쓰시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아, 그런 곳 많죠. 네. 네. 그래서 건물주들은 왜 해외에 많이 사시나 몰라. 그 건물주들은 해외에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 한 군데 딱 거래하면서 맡겨놓고 네 계속 하시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자리가 이제 그 전에는 옷가게였다고 들었고 예. 후에 제가 들어갈 땐 공실 상태였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이 인테리어도 이 공정별로 이렇게 따로 불러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직접 다 하신 거군요. 인테리어 인테리어 업체한테 대행을 맡긴 게 아니라 대행을 디자인을 맡기고 디자인을 시공은 따로 맡기시고 알아봤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그렇게 돈이 없다 해야죠. 보니까 이제 네. 굉장히 좀 어렵고 이게 공정 하나를 순서에 잘못 부르면은 이제 인건비만 날리게 되는 맞아요. 그런 경우가 또 순서가 있죠. 공정도. 네, 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렵게 해서 근데 인테리어 그렇게 혼자 하면 또 배우는 게 많으니까. 정말 네. 많이 배웠어요. 네. 그때 맨날 그 막 먼지 날리는데 안에 들어가가지고 예. 막 거기 막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 있으라고 알아서 잘할 테니까 가 있으라고 하시는데 마음이 졸이니까 거기 계속 이제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카페도 이게 뭐 인테리어가 그렇게 세련되지 않은 게 우리가 직접 다 한 거예요. 우리는 디자인도 안 맡겼어요. 계속 하시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테리어가 끝이 났고 이제 음식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제가 음식을 해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런 맛을 더 내려면 뭘 더 넣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진전이 좀 느리더라고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나요? 뭐 음식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고 이제 지인 중에 음식 했던 사람이나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사실 이제 육가공 쪽으로는 예. 이렇게 이제 요리를 한 사람이지 육가공 쪽으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 그런 요리 이런 커뮤니티 같은 곳에 이제 육가공 관련된 이제 기사 이런 것들도 막 좀 읽어보고 그런 것도 읽어보면서 계속 준비를 했는데 그 맛을 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잡아놨고 인테리어는 끝이 났으니 네. 근데 요리가 영업은 준비가 해봐야겠다. 되네. 영업은 해봐야겠다 그래도 예. 라고 해서 지인이나 이런 분들 아무도 부르지 않고 네. 이제 오픈을 해서 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첫날 매출이 72,000원이었어요. 아, 그래도 정말 운 좋게 스팀을 받아서 72,000원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둘째 날도 뭐 4만 얼마 막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레시피를 계속 고민하다가 예. 이제 이 해외 커뮤니티에서 읽은 거를 예. 기반으로 이게 들어가 볼까 해서 이제 들어간 재료들이 총 이제 25가지 25가지 정도의 이제 이런 첨가 재료가 들어가요. 예. 네, 그렇게 이렇게 화학적인 그런 재료가 들어가진 않고 네. 천연 재료. 네, 천연 네. 재료가 대다수고 아니면 네. 이렇게 뭐 계란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고요. 네. 그 이제 그 에그 치즈 함버거 하나를 완성하는 데 들어가는 재료를 말하는 아닙니다. 건가요? 고기를 고기에 만든 고기 네. 이제 양념한 고기를 만드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고기 안에 이제 엄청 단순한 생고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이제 25가지 정도의 재료가 들어가요. 그렇군요. 저도 먹을 때 몰랐어요. 네, 전혀 몰라요. 네, 아무도 알 수. 그러니까 네. 정말 미각이 예민한 사람 아니고서야 네. 알 수가 없는데 그쵸. 지금 처음 들었네. 네. 그렇게 이제 음식을 완성을 하고 먹어보니까 이 키아미아보다 맛있는데 저 스스로는 그렇게 될 정도까지 레시피가 좀 올라왔어요. 거의 그게 매장을 오픈하고 한 1, 2주 이내 정도 됐어요. 네. 그간에는 이제 문을 열었다 안 열었다가 계속 이제 저도 갈피를 못 잡고 그렇게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레시피가 잡히다 보니까 이것을 좀 자신이 있어지더라고요. 이 음식에. 네. 음식을 내가 먹어도 맛있고 내 주위 사람들한테 먹여봐도 맛있다고 피드백이 들어오니까 자신이 생기면서 이제 오히려 그 전에는 못하겠던 그 매장 앞에 나가서 이제 호객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자신 있었고 너무 맛있으니까. 예. 그래서 한번 이제 호객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조금씩 오르긴 했어요. 그때가 언제쯤이죠? 2012년 2012년 8월에서 뭐 10월경 뭐 그 사이 정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이제
블로그에도 저희가 이제 음식 먹는 게 특이하고 하다 보니까 블로그에도 올라오고 뭐 이렇게 잡지사나 대학내일 같은 그런 잡지사나 이런 곳에서도 연락이 오고 취재하고 싶다 예.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이제 그런 거에 응하고 네. 이제 여유가 된다면 응하고 하면서 이제 한 7, 8개월 정도를 네. 열심히 영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픈 첫 달에 거의 월 매출이 한 800만 원, 700만 원도 안 되던 매출이 예. 이제 한 7, 8개월 만에 월에 한 3천만 원대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네. 3천만 원대까지 올라갔고 이거를 매장이 너무 좁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매출을 좀 올려서 나도 돈을 가져갈 수 있을까 를 좀 네. 고민을 해봤죠. 사실 7, 8개월 동안 매출이 좀 많이 올라왔지만 예. 뭐 인테리어 보수 작업도 계속 이제 해나가고 뭐 이런 처음에 더 사고 싶었던 주방 시설이나 이런 못 산 것도 좀 사고 계속 그러다 이제 보니까 투자를 한 거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남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제 돈을 좀 벌까 그래도 이제 1년 정도를 시간을 썼는데 라고 이제 고민을 해나가면서 이제 계속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 좀 투자를 조금씩 했어요. 네, 뭐 네. 그릇도 이걸로 바꿔보고 어떤 날은 고객이 왔을 때 와인을 하우스 와인을 좀 권해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어차피 퓨전 음식이다 보니까 뭐 육회를 좀 내가 개발해서 해볼까 육회도 좀 같이 팔아보고 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하다가 이제 메뉴는 그때 당시 이제 함바그랑 처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알찬 비빔밥 네. 그리고 이제 만 가지고 네. 만 가지고. 그 세 가지 종류밖에 없었어요 음식이. 그러면 함바그, 알찬 비빔밥? 그러니까 함바그 오리지널 해서 네. 그때 당시에는 토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고기 덩어리만 철판 위에 올려준 함바그 오리지널 그리고 에그 함바그 해가지고 계란만 부어주는 그런 형태 두 알찬 가지랑 비빔밥 세 가지였구나. 세 가지. 이제 육회는 넣었다가 이제 재고 관리가 어려워서 빼버리고 네 그렇게 하고 있던 찰나에 우연히 이제 본인이 이제 KBS 작가인데 근데 식당 좀 특이해서 한번 찍고 싶다 취재를 나오고 싶다 해서 생생정보통을 나가게 됐어요. 네. 그냥 뭐 돈을 줄 형편도 안 됐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PD 한 분이랑 작가 한 분 와가지고 찍으셨거든요. 찍으시고 되게 재밌게 촬영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고객들이 인터뷰도 하고 해가지고 잘 촬영을 하고 한 며칠 후? 한 3, 4일 후에 방송이 나갔는데 그 다음날 방송 나가고 다음날 점심부터 줄을 서서 고객들이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특이한 먹는 방식이 있는 음식을 TV에 방송이 나가니까 고객들이 그 다음날부터 해서 한 10시 저희가 11시 오픈이었는데 10시 30분부터 고객들이 이제 만석이 돼가지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후 한 3, 4시까지 계속 웨이팅을 서는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음식이 이제 우리가 하루에 뭐 이케아 80만 원에서 120만 원 팔다가 이날 재료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래도 고객은 하루 종일 거의 웨이팅이었는데 식사를 못 하고 가신 것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그날 220만 원 정도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2배 이렇게. 그러니까 15평에서 올릴 수 있는 최고 라고, 나중에 최고 매출도 아니죠. 나중에 그거보다 더 올랐잖아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너무 근데 한 번에 이게 갑자기 매출이 두 배가 뛰어버리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날 밤새도록 다음날 영업할 걸 준비를 했어요. 고기도 좀 미리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밥도 이제 쌀 미리 딱 담궈놓고 락앤락 부어가지고 냉장고 넣어놓고 부어서 바로 할 수 있게 밥을 그래서 나름의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이제 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로 평일이었어요. 이게 다 평일이었는데도 고객이 줄을 서시더라고요. 오픈 전부터.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해가지고 친구도 몇 명 더 부르고 이제 홀 너는 대기 리스트만 관리를 해라 너는 뭐를 해라 이렇게 짰죠. 나름 전략을 계획을 짜서 그렇게 해서 이제 둘째 날에 400 몇십만 원을 팔았어요. 430만 원 정도 팔았어요. 그래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와 이게 한 식당에서 하루에 400만 원 넘게 팔 수 있구나라는 15평짜리에서 430만 원. 그러니까 전부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날
하루 종일 고생한 사람들이랑 다 같이 이제 왼종일 맥주 먹고 이제 매장에서 또 대충 선장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고기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업 초창기가 계속 이제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매출이 유지가 그래도 됐고 방송이 지나간 후에도 물론 방송 직후만큼 매출이 많지는 않았지만 한 평일에는 200만 원 정도, 주말에 250만 원 정도 팔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6천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신장을 했어요. 그 이게 이제 방송 같은 거 나가면 손님이 많이 뜨는데 그 매출 또 맛이 없으면 또 오래 못 가는데 맛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 이상의 그 6천만 원의 매출이 한 4년 그러니까 거의 홍대점이 아까 앞서 건물주한테 쫓겨나기 전까지 거의 유지가 됐어요. 그 매출이. 건물주한테는 해외에 계신 분이 왜 쫓아나요? 저희가 그 중간 과정이 있는데 이 매장이 너무 좁아서 그 맞은편으로 좀 넓게 이전을 했거든요. 좀 넓은 매장으로 이전을 했는데 이제 그래도 그 수준의 매출을 계속 유지했고 그러다 이제 그 건물은 신축 건물이었는데 건물주분이 이제 저희를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월세를 너무 올리셔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안 그러니까 하려고. 배신을 때리면 안 되죠. 첫 매장 첫사랑한테 쓰시죠. 농담입니다. 그 매장이 이제 정들긴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항상 마음이 쓰이긴 했어요. 첫 매장이 이제 매장의 환경이 좋지 않고 너무 좁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좀 고객들 편의를 이거는 증진시키기 고객을 위해서 옮긴 거였어요. 사실 뭐 이렇게 테이블을 막 그렇다고 그 전에 사실 좀 빼곡하게 놨는데 이제 옮기면서는 전혀 빼곡하지 않고 좀 널찍널찍하게 테이블도 놓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이제 판매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매출이 많이 오르고 매스컴을 타다 보니까 이제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매장으로 혹은 찾아오셔서 이게 가맹하고 싶은데 어디에 문의를 해야 되냐 하면서 이제 가맹본부를 저희가 이제 설립을 했죠. 설립을 해서 2013년도 12년에 매장을 오픈했고 13년도에 가맹본부를 이제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가맹본부를 이제 회사를 하나 더 설립한 거지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죠. 크게 달라진 건 없이 이제 회사를 하나 더 설립을 해서 이제 개인 사업자 식당 외에 이제 이 매장을 관리할 수 있는 그 회사를 하나 더 설립을 하고 거기 이제 나름대로 디자이너도 좀 채용하고 뭐 이렇게 사람도 이제 좀 더 채용을 해가지고 본부를 좀 꾸려 나갔고 이제 저희가 뭐 완전 가맹 사업을 위해 준비를 뭐 해놓은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맹 문의가 왔고 하겠다는 분들이 좀 대기를 해달라. 우리 준비해서 당신 매장이 좀 잘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이제 한 3개월 정도의 저희가 준비 기간을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분들이 제안 주신 이제 본인 매장 위치나 이런 것들을 좀 받아보고 답사도 가보고 매장이 총 투자비는 얼마니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짜가면서 되게 가맹본부 이렇게 전문화된 가맹본부보다는 훨씬 더 이제 초기 단계에 좀 뭐 능력적으로는 부족했겠지만 이제 열정적으로 이제 정말 사장님이랑 계속 같이 다니면서 같이 자리도 알아보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매장을 늘려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이제 폭발적으로 사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매장이 그래도 한 4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4개, 5개 정도까지밖에 없었고 사실 그렇게 욕심이 크게 있지도 않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롯데 월드몰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롯데 월드몰에 입점을 하게 됐어요. 그게 언제예요? 그게 이제 2013년도 2013년도에 저희랑 처음 롯데 관계자가 얘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2014년도 이제 10월에 저희가 처음 오픈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전에 이미 MD 계획을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어떤 브랜드를 넣을 것인가를. 그래서 이제 2013년도에 입점이 확정되었고 이제
지금까지 아직 영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롯데몰점이 네. 굉장히 그 지금도 잘 되잖아요. 네네. 롯데몰점이 몇 평이에요? 거기가 이제 이것도 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예. 저희가 이제 원래는 25평형 매장을 이제 하기로 협의가 된 상태였어요. 예. 이제 14평 매장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 너무 작다. 예. 너무 작고 고객들도 불편하시다 해가지고 25평형으로 이제 협의가 났는데 예. 이제 워낙 그 당시에 이제 소방과 관련된 이제 법이나 예.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 시기였다 보니까 이게 여차저차해서 이제 대피 동선 길이 때문에 예. 매장을 창고로 일부를 잘라내서 예.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예. 됐던 거죠. 예. 그래서 25평형 매장에서 갑자기 매장이 17평으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8평이 날아가 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17평형 매장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17평에 좌석수가 20석 정도. 예. 딱 그것도 엄청 타이트하게 붙어서 20석 네. 정도 나오고 예. 근데 지금 그 롯데몰점은 매출이 얼마나 나오나요? 매출이 이 공개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희 직영점이니까 네.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한 1억 2천만 원 정도. 근데 뭐 이게 가장 거의 안 나오는 정도의 매출이고 네. 사실 잘 나올 때는 1억 뭐 5천 선까지도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17평 매장에서 그렇게 네. 되면 그럼 하루 종일 손님이 계속 계시죠. 그 롯데몰 안에서도 입지가 좋아서 그렇게 손님이 계속 있는 건지 그렇진 아니면 않습니다. 네. 그렇진 않고 이게 저희가 전문 식당가나 아니면 지하에 있는 이런 약간 푸드코트나 네. 이런 셀렉 다이닝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식당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네. 이제 항상 고객들이 많이 가시는 예. 층에.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홈그라운드라고 네. 이제 저희랑 이제 뭐 아비쿠 카레, 아. 뭐 불탄추 라멘집, 응. 그리고 뭐 코코로 벤또, 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5개의 이제 브랜드가 있는데 예. 저희가 이제 전면에서는 저희 자리가 안 보이는 자리예요. 되게 앞에 입지가 저희- 안 좋은 데군요. 저희 바로 앞에 이제 카페가 있고 예. 그래서 그 카페 가려서서 저희 간판이 안 보이는 자리고 예. 저희가 가장 좁아요 매장이. 그래서 그러면 그 중에서 매출은 1등이 아닐까 싶네요. 거의 항상 뭐 네. 그래 오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벌써 한 그러면 4년이 넘은 건가요? 네네 4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네. 저희가 14년 네. 10월에 오픈했거든요. 예. 거기는 주 고객이 뭐 롯데월드점 뭐 사실 뭐 뻔할 것 같지만 그 내부에 상관하는 고객도 많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떤 고객이 주 고객이에요? 주로 이제 내부 건물